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모수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스피 2200선이 단기 지지선이 될 전망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조정 장세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에 영향을 안 받는 무풍지대 종목과 무역 분쟁 해소 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이 높아졌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변수로 조정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무역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무풍지대로는 CJ와 호텔신라, 삼성 SDI를 꼽았습니다. CJ는 무역 분쟁에 벗어나 있으면서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이고 호텔신라는 중국 외이상 확대 효과로 이익 모멘텀을 보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전동공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 등 원통형 전지의 절대 강자라고 선택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또 무역 분쟁 해소 시 삼성전자와 LG전자, LG화학, 포스코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강력한 이벤트가 대기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유가 급등과 무역 분쟁이 맞물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 연 2조 5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시가총액 22조 원에 거래되는 경우는 자주 오기 힘든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국한됐던 철강 기업 공급 조절이 연중 행사로 바뀌었다며 북한의 자원을 가져다 철강 제품을 만들어 북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경협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점검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300선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겨우 800선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790선대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1포인트 내린 2270.95에 출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운수창고와 서비스업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섬유유복과 운송장비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은 오름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네 번째 심의가 잡힌 오늘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최근 비판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상승 탄력 받은 듯 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하는 등 힘이 붙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업종별로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과 제약, 의료정비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전장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 준비했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기내식 공급 문제로 항공기가 잇따라 지연되거나 이 기내식을 싣지 못하고 출발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장 초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95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자정부터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제선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일부에는 기내식이 아예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년간 기내식을 공급해온 독일 루프트한자의 스카이 셰프 그룹과 계약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게이트 고메 코리아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설립하고 있던 공장에 불이 나면서 기내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3,000식 정도의 분량을 처리하던 샤프 도엔코라는 업체와 3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지만 2만 개에서 3만 개에 이르는 아시아나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2일에는 샤프 도엔코의 협력사 중 한 곳의 대표인 A씨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파장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 하락했습니다. 주당 5원 빠졌고요. 4,01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동원입니다. 동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은 오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신주는 보통주 약 222만 주며 발행가액은 주당 4,495원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1회차부터 23회차까지 총 3번에 걸쳐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규모는 약 52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1회 23회차의 만기일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2021년 9월 16일과 1%이며 22회차는 2023년 8월 16일과 3%입니다. 전환가액은 모두 5,168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동원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29.37%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주당 2,270원 올랐고요. 현재 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브레인 콘텐츠가 워터스포츠 전문 브랜드 벨롭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인 3일 브레인 콘텐츠는 워터스포츠 전문 브랜드 벨롭을 GTS 글로벌의 신주 2만여 주를 인수하는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30억 원이며 투자 후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어 브레인 콘텐츠는 스와니코코와 벨롭의 기업 인수자금과 또 운영자금 확보 차원에서 총 280억 원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인수 후에는 토탈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브레인 콘텐츠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44% 하락하며 현재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5원 빠졌고요. 1,13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S맥입니다. S맥이 삼성 스마트폰 핵심 소재 공급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하는 포터블 스마트폰에 일본 스미토모 기술을 적용한다는 이 뉴스가 주가에 좋은 흐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스미토모 화학은 수천억 원을 투입해 지분 100% 자회사인 동우 화인캠의 평택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 설비를 증설했고요. 또 연산 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려 1억대 규모의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스미토모 화학의 국내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은 자회사 동우 화인캠이 담당하고 해당 물량은 S맥이 전량을 생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맥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2% 하락했습니다. 주당 55원 떨어졌고요. 현재 1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NK입니다. NK가 중국 수소 충전소 사업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개장 전 NK는 중국 자회사인 남양 압력용기 상해기술 유한공사가 중국 북경 소재의 안커재능 과학기술 발전그룹 유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NK그룹은 남양 압력용기 기술 유한공사를 통해 수소 충전소의 수소 저장용기와 또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공급이 개시되면 NK그룹은 충전소 한 곳당 약 15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NK는 현재 압력시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량화 제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수소 설비 전반으로의 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향후 수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NK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7% 상승했고요. 10원 상승했습니다. 2,16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선위와 네 번째 심의를 가졌습니다. 증선위는 오늘 오전 정례 회의를 열어 일반 안건을 처리한 뒤 오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심의는 기존 감리 조치안에 대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63%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7,000원 빠졌고요. 42만 2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오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280선까지 올라갔으나 226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전일 대비 0.18% 하락했습니다. 2268.6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하는가 했는데 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전환했습니다. 0.27% 상승했습니다. 798.1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창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1.51% 상승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 종목입니다. 5.94%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1,200원 상승했습니다. 2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해운입니다. 4.05% 상승했습니다. 850원 올랐고요. 2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입니다. 3.58% 상승했습니다. 6,000원 올랐고요. 1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플란트입니다. 10.88% 상승했습니다. 1,040원 올랐고요.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타코 살펴보겠습니다. 4.31% 상승했습니다. 34원 올랐고요. 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B입니다. 3.74% 상승했습니다. 35원 올랐고요. 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 상승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아시멘트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2% 올랐고요. 6,500원 상승했습니다. 13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용양회입니다. 2.79% 상승했습니다. 750원 올랐고요. 2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1.72% 상승했습니다. 40원 올랐고요. 2,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입니다. 2.35% 떨어졌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TBH 글로벌이 7.73%라는 높은 하락폭 보여주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450원 떨어졌고요. 5,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샘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7.38%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3,050원 떨어졌고요. 3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세실업입니다. 4.08% 떨어졌습니다. 650원 하락했고요. 1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우부품이 16.42%라는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원 떨어졌고요. 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입니다. 4.56% 하락했습니다. 1,400원 떨어졌고요. 2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3.41% 떨어졌습니다. 6,500원 하락했고요. 19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업종 살펴보겠습니다. 1.9%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온 시스템이 5.51% 떨어졌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전망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570원 떨어졌고요. 9,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신기계입니다. 3.87% 하락했습니다. 105원 떨어졌고요. 2,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3.44% 하락했습니다. 290원 떨어졌고요. 8,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업종 살펴볼 텐데요. 높은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업종입니다. 2.6%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메디포스트가 11.6%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탈모 방지 차세대 줄기세포 조성물이 일본에서 특허 출하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300원 올랐습니다. 9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9.71%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1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화제약입니다. 6.44% 상승했습니다. 1,450원 올랐고요. 2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 제조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전자통신이 12%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5원 올랐고요. 이어서 AD칩스가 6.4%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이 2.5% 하락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퍼시픽이 4.55% 하락했습니다. 250원 떨어졌고요. 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익입니다. 3.29% 하락했습니다. 6,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부품업종 살펴보겠습니다. 1.8%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상보가 오늘 4%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원 떨어졌고요. 1,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컴포넌트가 3.4% 하락했습니다.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1,417억 원이라는 물량들 사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7억 원 그리고 1,488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242억 원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6억 원 그리고 77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1282계약 그리고 1010계약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2617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동원은 최대 주주인 스타감마 투자조합과 특별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을 그랑프리 1호 조합에 양도하는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양도되는 주식은 약 1,248만 주며 주당 가격은 9,500원으로 총 양도 금액은 1,18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참엔지니어링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은 참저축은행이 약 8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참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약 145만 주로 지분율 2.96%입니다. 계속해서 유니셈 보겠습니다. 유니셈은 4일 삼성전자와 5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총 매출의 2.4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산업은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동풍아진자동차 부품유한공사에 지분 50%를 3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합작회사 초기 자본금은 3,500만 위안으로 동풀실업과 50대 50 비율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자동차 부품 시장은 물론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동원 보겠습니다. 동원 전일 대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29.37%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2,270원 올랐고요. 현재 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1,64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니셈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56%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120원 빠졌고요. 7,59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진산업입니다. 13.78%라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505원 빠졌고요. 3,16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우부품은 중국자 회사 소주법인이 동풍실업 유한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해 14억 원을 처분한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동풍자동차그룹을 통한 중국 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부품의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IBT입니다. 현대IBT는 땡큐 비타민C 코리아와 32억 원 규모의 비타브리드-C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녹십자 랩셀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녹십자 랩셀은 자연살해 세포의 제조 방법과 또 이를 포함하는 종양과 감염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NK 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ESB 보겠습니다. ESV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총 200억 원 조달을 목적으로 2번에 걸쳐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2%, 만기 이자율은 3%며 사채 만기일은 2021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대우부품 보겠습니다. 네, 대우부품 전일 대비 16.82%라는 낙폭 보여줬습니다. 네, 주당 635원 빠지고 있고요. 3,14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IBT입니다. 네, 0.2% 상승했고요. 주당 10원 올랐습니다. 5,0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녹십자 랩셀입니다. 8.5%라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3,550원 상승했고요. 47,6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SV 보시겠습니다. 1.94% 상승했습니다. 주당 20원 오른 1,0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리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2.27%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1,2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해상입니다. 4.08% 상승했습니다. 1,400원 올랐고요. 35,7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입니다. 3.88% 상승했습니다. 6,500원 올랐고요. 17만 4천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GS 리테일입니다. 4.44% 상승했습니다. 1,800원 올랐고요. 42,300원에 장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플란트입니다. 13.49%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1,290원 올랐고요. 1,8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대우입니다. 2.68% 상승했습니다. 550원 올랐고요. 21,1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손해보험입니다. 1.69% 상승했습니다. 110원 올랐고요. 6,62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ING입니다. 1.67% 상승했습니다. 9원 올랐고요. 549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고바이오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61원 올랐고요. 69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입니다. 0.93% 상승했습니다. 4원 올랐고요. 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온시큐어입니다. 4.03% 상승했습니다. 115원 올랐고요. 2,84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넥신입니다. 6.03% 상승했습니다. 5,600원 올랐고요. 98,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우바이오입니다. 4.42% 상승했습니다. 700원 올랐고요. 16,550원에 장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6.44% 상승했습니다. 580원 올랐고요. 9,58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KG모빌리언스입니다. 3.29% 상승했습니다. 9,1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츠로셀입니다. 5.56% 상승했습니다. 14,2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오늘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주식시장 전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인지 또 조정 국면인지 쉽게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최고치 대비 12.5% 하락한 상태입니다.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의 인덱스 조정을 약세장으로 정의한다고 볼 때 약세장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최근 투자자들의 고민대로 조정의 깊이와 기간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변수의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글로벌 증시의 조정의 원인은 늘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연초에는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공포 심리를 유발했고, 최근에는 전쟁에 가까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미국의 대중 무역 규제와 한국 증시
대중무역 규제에 한국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 정책에 대해서도 예측에 기반한 단기 대응보다는 본질에 기반한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원인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5.5% 급락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입을 규제하고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두 국가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가 중단되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물량 요청 쏠림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32% 하락했습니다. 7.3포인트 떨어진 2265.46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0.44% 상승했습니다. 3.39포인트 오른 799.1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네, 6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시장 어제는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은 파란불로 코스피 시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조금은 상승했지만 800선 지키지 못한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1,29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이 1,534억 원이라는 34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171억 원 저가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70억 원, 그리고 46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819계약 그리고 1132계약 사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고 외국인 홀로 2200계약 팔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상승률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와 서비스업이 1%대에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비금속 광물이 0.89%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이 2.78%로 하락했고요. 운수장비와 기계업종이 2%대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이 1.79% 하락했고요. 증권업종이 1.1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업종들이 코스닥에서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그중 제약이 2.84% 상승하며 마감했고 방송 서비스가 2.09%, 운송과 기타 제조가 1.7%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이 2.5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IT 부품이 1.9%대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오락문화가 0.3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률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폭 가장 큰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필룩스와 동원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필룩스 3,350원 올랐고요. 14,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필룩스는 자회사 리미나투사가 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원입니다. 네, 2,270원 상승했습니다. 만원으로 장 종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디플란트 보겠습니다. 14.02%라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주당 1,340원 올랐고요. 1,9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들 휴브레인 보겠습니다. 11.11%라는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380원 올랐고요. 3,8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대우부품입니다. 네, 17.22%라는 낙폭 보여줬는데요. 네, 중국 자회사 소주법인이 동풍실업유한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전해져 있었던 대우부품입니다. 3,12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섬입니다. 8.11% 하락했습니다. 주당 3,350원 빠졌고요. 37,95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TBH 글로벌 보겠습니다. 네, 6.87% 하락했습니다. 주당 400원 떨어진 5,420원에 네,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만도 보겠습니다. 6.82% 하락했습니다. 주당 2,500원 빠졌고요. 34,150원에 네,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 솔고바이오입니다. 161원 올랐고요. 699원이라는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장원테크입니다. 2,570원 올랐습니다. 11,2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리매매 기간에 있는 신택입니다. 36.3%라는 낙폭 보여줬습니다. 49원 떨어졌고요. 86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14.5%라는 낙폭 보여줬습니다. 주당 515원 빠졌고요. 3,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 마감 동향을 끝으로 저희 내외경제TV 2부 증시오네어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